내 투자금이 2배, 3배가 된다?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각 안에요. 와, 정말 혹하는 이야기죠. 오늘은 바로 이 달콤한 유혹, 레버리지 ETF에 숨겨진 아주 무서운 덫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레버리지 ETF 정말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치트키일까요? 아니면 한 방에 훅 가게 만드는 그런 함정일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맞아요. 얘네들이 내세우는 건 딱 이거예요. 기초자산이 10% 오르면 우리는 30% 수익을 드립니다. 와, 더 빨리, 더 많이 벌고 싶은 우리 마음을 그냥 정확히 꿰뚫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상하게도 그 반대 경우, 그러니까 뭘 잃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실제 사례를 보면서 이 덫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첫 번째 타자는 변동성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주식, 바로 테슬라입니다. 자, 여기 한 투자자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때는 바야흐로 테슬라 주가가 막 하늘을 뚫고 올라가던 바로 그 시절. 이분, 여기서 3배만 먹으면 인생 역전이다 싶어서 자신의 소중한 돈 27,000달러를 3배 레버리지 상품에 올인합니다. 실제 테슬라 주가 차트 한번 보실까요? 2021년 11월, 바로 저기 모두가 환호하던 바로 그 최고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1년 뒤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주가가 무려 65% 넘게 폭락해버립니다. 물론 그 후에 조금 회복하긴 했어요. 근데 예전만 못하죠. 자, 바로 이 롤러코스터 같은 기간 동안 우리 레버리지 투자자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투자자가 넣었던 돈 27,000달러. 이게 시작이었죠. 우리 돈으로 하면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수익률 마이너스 98.33%. 네? 잘못 본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마이너스 98.33%가 맞아요. 와, 정말 믿기지가 않죠. 아니, 테슬라 주식 자체는 그래도 일부 회복을 했는데 왜 레버리지는 그냥 아예 박살이 나버린 걸까요? 네, 그 3천만 원 넘던 돈이 450달러가 됐습니다. 이건 뭐 그냥 돈이 증발했다고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네요. 아마 지금 다들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할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주가가 반등을 좀 했는데 왜 내 돈은 그냥 사라져버린 거냐고. 그 비밀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바로 변동성 끌링 현상이라는 것 때문이에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걱정 마세요. 원리를 들어보면 아하 하고 바로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자, 100달러짜리 주식이 있다고 쳐요. 첫날 20%가 확 올라서 120달러가 됐습니다. 그럼 3배 ETF는 60%가 올라서 160달러가 되겠죠. 와, 신나죠? 자,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주가가 17%가 떨어져서 거의 원점 99.6달러가 됐다고 해봅시다. 그럼 ETF는 어떻게 될까요? 어제 올랐던 160달러에서 17%의 3배, 그러니까 51%가 폭락해서 78.4달러가 되어버려요. 자, 보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원래 주식은 거의 본전치기 마이너스 0.4%를 했는데 레버리지 ETF는 혼자서 마이너스 21.6%라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과정에서 가치가 그냥 녹아내리는 현상입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변동성 끌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매일매일 3배라는 숫자를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 자체가 그냥 펀드의 가치를 갉아먹는 거예요. 뭐랄까, 변동성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냥 0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동차 같은 거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로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오케이. 테슬라처럼 막 미친 듯이 오르내리는 개별 주식은 위험한 거 알겠어. 그럼 나스닥 100처럼 좀 묵직하고 안전한 지수에 투자하면 괜찮지 않을까? 과연 그럴까요?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함정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에이, 그래도 나스닥인데 우량주들 모아놓은 거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오르잖아? 그럼 레버리지 써도 결국엔 이기는 게임 아니야? 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2022년 시장이 그 믿음을 아주 처참하게 박살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스닥 100 지수가 마이너스 33% 정도 하락했을 때 그 3배짜리 상품인 TQQQ는 무려 마이너스 81%가 빠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곱하기 3이 아니에요. 하락장에서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요. 회복의 수확이죠.
마이너스 81% 손실. 이거 만회하고 그냥 본전만 찾으려면요. 얼마나 올라야 하는지 아세요? 무려 426%가 올라야 합니다. 426%요. 나중에 나스닥 지수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고 해도 이 TQQQ는 그 변동성 끌림 때문에 영원히 원금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점 매수, 물타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건 뭐랄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거예요. 구덩이가 너무 깊어서 아무리 돈을 더 넣어도 티도 안 나는 거죠. 자, 그럼 이쯤 되면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이 무서운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대체 이 레버리지라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모든 도구는 그 쓰임새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를 위한 든든한 도구가 아니라 아주 짧은 순간 시장의 방향에 베팅하는 날카로운 단검 같은 거죠. 트레이딩 도구라는 말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는 인덱스 펀드는 뭐죠? 네, 이건 수년, 수십 년을 내다보면서 꾸준히 내 자산을 쌓아가는 마라톤을 위한 러닝화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제발 기억하세요. 레버리지 상품은 절대 네버 장기 투자용이 아닙니다. 둘째, 일반 투자에서 시간은 내 편이잖아요. 복리 효과 때문에. 하지만 레버리지 투자에서 시간은 내 돈을 갉아먹는 무서운 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셋째, 이 모든 실패의 시작은 딱 하나예요. 한 방에 빨리 더 많이를 외치는 우리의 탐욕입니다. 투자는 정말 마라톤 같아요.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 아니에요.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달려서 결국 완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100m 단거리 경주를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평생을 달릴 마라톤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계좌가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 방식이 아마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